기후 위기로 3월이면 끝나는 우기가 4월까지 연장이 되고요. 엄청난 폭우까지 쏟아지면서 무려 51명이 사망한 나라가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볼리비아인데요. 약 38만 가구가 수해를 입었고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될 정도였는데요. 식량 사정은 어떨까요? 볼리비아 현지의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해 투입된 한국인 전문가를 연결해 봅니다. 농촌진흥청 코피아 센터의 이상계 소장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작년 8월 30일에 오늘의 기후와 연결했을 때 그때 인사드렸잖아요. 볼리비아 식량 사정이 기후변화에 취약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사이에 또 51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폭우가 있었고요. 소장님 계신 곳은 괜찮았나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우기는 예년보다 훨씬 길고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3월이면 비가 잦아들기 시작해야 하는데 올해는 4월까지 폭우와 천둥, 번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코차밤바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하루에 50 내지 90mm에 달하는 강우량이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되고 저지대 지역의 마을 일부는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코차밤바 외에도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피해가 큰 지역은 라파스, 포토시, 코차밤바, 산타크루스로 홍수에 의해서 강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파스 북부 융가스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도로와 다리가 무너지고 마을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긴급 구호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식수와 식량 공급이 많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베니주는 저지대 지역이라 대규모 침수가 발생했는데요. 일부 마을은 가옥 전체가 물에 잠기고 가축과 농작물 모두를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트로만 접근 가능한 지역이 많아 구호물자 전달조차 늦어지고 있고 이재민들은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 중입니다. 네, 이게 보통 피해가 아니었네요. 보트로만 접근하면 구호 물자 전달이 늦어지고 있다는 그 말씀이 가장 지금 마음이 아픈데요. 사실 국내에는 볼리비아에서 이렇게 큰 피해가 났는지 잘 보도가 안 돼서 모르고 있거든요. 그냥 볼리비아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 얘기만 아는 정도인데 현재 그 볼리비아 현재의 식량 상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 볼리비아 전역에서 59만 가구 이상이 홍수 피해를 입었고 5개 주가 비상사태 및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인도적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시작된 우기로 인한 농축산 분야 피해가 매우 큰데요. 농업 피해도 막대합니다. 현재까지 약 8만 5,500 헥타르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농작물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아마존과 베니 지역에서는 카카오, 바나나, 유카, 재배지가 큰 타격을 입었고 고산지대에서는 옥수수, 감자, 콩, 완두콩, 키노아 같은 식량 작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재해가 특히 심각한 이유는 피해 규모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확기를 앞두고 발생한 홍수로 인해 식량 생산 기반이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향후 수개월간 식량 공급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진짜 수학기를 앞두고 홍수가 일어나면 이 정말 식량 문제가 커졌을 것 같은데요. 재해 피해 규모만이 아니라 그 영향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게 심각한 이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홍수가 기후 변화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볼리비아에서 발생한 이번 홍수는 기후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로 인해 볼리비아를 비롯한 남미 지역에서는 강수 패턴이 변화하고 극단적인 기상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볼리비아의 우기인 지난해 11월에서 올 3월에 평년보다 강수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집중호우와 강풍, 천둥, 번개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하고
더 많은 수분이 응축되어 집중적인 강수로 이어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볼리비아 기상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우기 동안 전국 평균 강수량은 평년치를 훨씬 초과했으며 특히 아마존과 평원 사바나 지역에서는 집중적인 강우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 패턴 변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볼리비아 정부와 국제 기상기관들의 연구에 따르면 해수면 온도 상승 그리고 대기 순환 패턴의 변화가 남미 지역의 강수량 분포와 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볼리비아에서 발생한 폭우 및 홍수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볼리비아의 홍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구조적인 환경 변화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극단적 기상 이변은 더 빈번하고 강력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볼리비아를 포함한 남미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와 재해 예방을 위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소장님 말씀대로 극단적인 기상 이변이 더 빈번하고 강력하게 발생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대응을 하겠지만 여기에 따른 식량 위기도 그럼 점점 커진다는 얘긴데요. 식량 문제는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이번 홍수로 인해서 드러난 것처럼 기후 위기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식량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구호를 넘어서 보다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기후에 강한 품종 개발과 보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폭우나 가뭄, 병해충에 강한 품종을 현지에 맞게 개발하고 농민들에게 쉽게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생산 기반의 다변화와 안정성 확보입니다. 특히 특정 작물에만 의존할 경우 자연재해에 훨씬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농업 인프라의 개선과 저장, 유통 체계의 강화입니다. 생산만큼 중요한 것이 저장입니다. 또 잘 가꾸고 수확한 것을 효율적으로 유통해야겠지요. 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실제 농가 소득이 증가하고 식량 위기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교육과 기술 이전을 통한 현지 역량 강화입니다. 저희 코피아 볼리비아 센터도 이 부분에 특히 집중하고 있으며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닌 현지 농업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식량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현지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그 협력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일을 하려고 볼리비아에 가신 거잖아요. 기후위기 시대 식량 문제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셨는데요. 코피아 볼리비아 센터에서 그동안 쌀, 감자, 옥수수 재배 기술 지원을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성과가 이번 홍수 피해에도 괜찮았는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예, 코피아 볼리비아 센터에서는 그동안 현지 농업인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자, 쌀, 옥수수 등 주요 식량 작물에 대한 재배 기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작물 선택과 재배 기술 향상, 품종 개선, 생산성 향상을 중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감자 분야에서는 고지대 적합 품종을 선별하고 병해충 저항성이 높고 수량성이 우수한 품종을 보급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사파나니 등 고산 지역에서의 감자 생산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옥수수는 남부 지역의 따리아를 중심으로 현지 적응 품종 및 시범포 조성을 통해 기술을 이전했고 고품질 옥수수 종자 생산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수확량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쌀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관계 기술, 병해충 방제법 등을 시범 사업을 통해 보급해 왔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전 대비 130% 이상의 생산량 증가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번 홍수와 관련해서는 코피아가 기술 지원을 해온 지역의 대부분은 직접적인 침수 피해는 비교적 적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비가 오는 탓에 수확이 지연되고 또 저희가
감자, 수확기 등 한국의 K 농기계를 이용하여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K 농기계를 무료로 대여해 주어 볼리비아 농가 일손도 덜어주고 한국의 우수한 농기계를 홍보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잦은 강우로 인하여 지연되는 등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홍수 피해를 도우면서 또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그 피해가 있었다는 건데요. 소장님 계신 곳이 해발 2,500m라고 들었습니다. 고산병이 있는 사람은 생활하기 어렵다 알고 있는데요. 이번 오늘의 기후 방송을 빌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코차반바는 해발 약 2,500m 고산지대입니다. 근무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두통을 좀 달고 살아가고 있는데, 높은 고도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있어 소식을 하고 있어서 강제로 다이어트 중입니다. 네. 파견 초반에는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코피도 나고 아주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볼리비아 환경에 조금씩 적응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정이 넘치는 사람들 덕분에 오히려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멀리서도 항상 응원해 주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농촌진흥청 관계자, 그리고 저를 아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볼리비아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곳 농업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간다는 자부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게는 관심과 응원부터 나아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신다면 더 큰 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가 그곳에서 뭘 하고 있진 않지만 괜히 자부심이 막 생기는데요. 두통이나 소화불량, 코피 이런 거 모두 극복하면서 그곳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신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재난을 볼리비아 사람들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멀리서나마 응원을 드리고요. 끝으로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어떤 곡일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멀리서도 볼리비아의 상황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재난은 혼자서 이겨내기는 어렵지만 함께 마음을 나누고 연대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한철님의 슈퍼스타입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라는 노랫말처럼 볼리비아도 한국도 전 세계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순간들이 쌓여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코피아 볼리비아 센터 소장 이상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계 소장님께 저희도 이 노래를 그대로 들려드리고 싶네요. 괜찮아, 잘 될 거야 하고.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코피아 볼리비아 센터의 이상계 소장님이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